테스트 다 끝났고, 자,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표준화석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각 시대의 표준화석들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광합성을 하는, 언제부터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나타났어? 성캄브리아 시대. 그러다 오존층이 언제 생겼지? 고생대 때. 그러다가 육상으로 생물이 진출한 것도 고생대죠. 자, 그 부분 헷갈리지 마시고 각 시기에 번성했던 생물들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어디 할 차례냐? 자, 26쪽 할 차례죠. 저번에 우리가 변이에 대해서 했어. 자, 변이라는 게 뭐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봅시다. 자, 변이라는 게 크게 두 종류가 있었죠.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돌연변이었고, 두 번째가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그리고 무작위 수정이었죠. 이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라는 용어와 무작위 수정이라는 용어를 단어처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또 어, 중학교 3학년 유전 파트 배울 때 기억하시겠지만은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나오니까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과 무작위 수정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26쪽 가봅시다. 자,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입니다. 자, 생물의 진화를 뒷받침하는 이론이 자, 대표적인 게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죠. 자,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 용불용설이라는 이론이 있었죠. 용불용설. 쓰는 것은 계속 발달되고 쓰지 않는 것은 퇴화된다라는 게 용불용설입니다. 자, 근데 이건 뭐야? 획득 형질은 우리가 유전되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이론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입니다.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으로 자, 이 단계 진화 과정을 지금 여기 네 단계로 이야기했죠. 자, 네 단계를 잘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다인의 자연 선택설을 이야기하자면, 자, 전제 조건이 뭐냐? 과잉 생산과 변이다라는 거야. 자, 과잉 생산이라는 것은 개체 수가 많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자손보다 더 많은 개체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많은 개체 수 중에서 변이가 다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생존 경쟁입니다. 자, 과잉 생산과 변이가 전제 조건이었고, 어떤 자연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어. 그러면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서로의 경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생존 경쟁, 서식지라든지 배우자를 차지하기 위한 생존 경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들이 살아남겠죠. 그리고 그러한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살아남고 그러한 개체들을 가진 자손들이 계속 태어나겠죠. 자, 이게 뭐냐? 자연 선택입니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고 그러한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살아남는다. 자, 그러면 어때? 계속 그러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만 계속 자손들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형질을 가진 자손들이 계속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형질을 가진 비율이 점점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진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화라는 게 단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긴 시간에 일어나는 거겠죠. 예? 자, 이 자연 선택설을 자, 기린의 진화 과정으로 설명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전제 조건이 과잉 생산과 변이라고 했습니다. 자, 과잉 생산이라면은 자, 수많은 기린이 있어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많은 개체 수의 기린이 존재했고, 자, 변이라는 건 뭐냐?
자, 이 기린의 목의 길이가 다양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목의 길이가 짧은 애들부터 중간 애들도 있고, 목의 길이가 다양한 그런 변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다가, 자, 어떤 환경 변화가 일어났어. 자, 그러면 환경 변화에 유리한 애들이 살아남겠죠. 자, 어떤 먹이의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합시다. 어떤 뭐 기온이 너무 따뜻해졌다든지 기온이 너무 추워졌다. 그러면 자신들의 먹이가 양이 부족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한 환경 변화에 자, 어떻게 됩니까? 목이 짧은 애들은 먹이 여기 짧은 낮은 곳에 있는 먹이들은 다들 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떠냐? 높이 있는 먹이들은 어때? 목이 긴 기린만 먹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환경에 자,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변화에서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유리한 형질만 선택되게 되죠. 이게 자연 선택입니다. 그러면 목이 긴 기린만 지금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럼 어때? 이 형질을 가진 기린들끼리 자손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또 목이 긴 자손들만 태어나겠죠. 그래서 이 목이 긴 기린의 형질을 가진 자손들에게 계속 이 유전자가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목이 긴 기린으로 진화하게 의 유전과 진화가 되겠죠. 자, 이때 다윈이 이 자연 선택설을 주장할 때는 자, 그때는 과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자, 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냐? 자, 유전자라는 개념이 그때는 없었어. 즉, 부모의 형질이 자손들에게 전달되는 원인을 명확하게 그때 당시는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는 자, 유전의 원리가 밝혀지지 않았고 유전자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해서 자연 선택설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죠. 자, 하지만 어때? 지금은 자연 선택설을 받아들이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생물들이 어떻게 출현했고 진화했느냐라는 것이죠. 자, 지구 환경은 우리가 지질 시대를 배우면서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해왔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 변화가 자연 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다. 어떤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환경 변화에 유리한 애들만 선택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러 종류로 진화한 핀치새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갈라파고스 제도. 자, 제도라는 것은 여러 개의 섬을 이야기하죠. 갈라파고스라는 여러 개의 섬에서, 자, 핀치새들이 여러 종으로 진화한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설명합니다. 자, 남아메리카구나. 남아메리카 대륙에, 자, 그 한쪽에 갈라파고스라는 섬들이 있죠. 처음엔 어때? 이렇게 부리가 여러 변이를 가진 애들이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개체 수도 다양했겠죠. 그러다가 섬이 원래는 한 곳에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었는데 이 섬이 갈라지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여러 개의 섬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건 뭐야? 각 섬마다 먹이 환경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먹이 환경에 유리한 애들이 살아남았다. 지금 무슨 말이냐? 자, 선인장이 많은 섬에서 이 선인장 열매를 먹으려면 때 가시를 피해서 먹이를 집을 수 있는 애들만 살아남겠죠. 즉,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핀치새들만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이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애들만 선택됐겠죠. 그리고 자손들에게 이러한 형질만 계속 전달이 됐겠죠. 그러면서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핀치새들이 더 많은 자손들을 남기게 되면서
이 섬엔 어때? 선인장이 많은 섬에는 이러한 부리를 가진 핀치새들이 많아지겠죠, 점점. 자, 하지만 어떤 섬에는 자, 단단한 씨앗을 먹이가 크고 단단한 씨가 많은 섬에서는 자, 이 씨앗을 먹기 위해서 어때? 부리가 크고 단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크고 단단한 씨가 많은 섬에서는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핀치새들만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부리를 가진 애들만 선택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이런 형질을 가진 자손들만 계속 남다 보니까 자,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핀치새들의 개체수가 점점점 많아지면서 이러한 핀치새들이 로 진화가 일어났겠죠. 자, 그래서 같은 종의 핀치새가 자, 오랜 시간 동안 먹이 환경에 따라서 달라졌었죠, 환경 변화가.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연 선택된 결과로 여러 종의로 진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 14종의 핀치새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그랜드 캐니언의 다람쥐의 진화가 나오죠. 자, 원래 이 대륙 곁에 이렇게 붙어 있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다람쥐가 한 종이었겠죠? 그런데 어때? 이 어떤 지질 변화에 의해서 뭐냐? 이 협곡에 의해서 이렇게 대륙이 나뉘어지게 됐겠지, 양쪽으로. 그래서 이 협곡에 의해서 두 무리가 나뉘어졌다는 얘기가 돼. 즉 무슨 말이냐? 왼쪽에 여기 그림에서 보면 왼쪽의 지역과 오른쪽의 지역에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러한 환경 차이에 의해서 그 환경에 적응한 애들만 계속 개체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두 종의 다람쥐가 됐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종으로 서로 다른 종으로 진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별로 어려운 건 없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 네 단계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전제 조건이 과잉 생산과 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6쪽, 27쪽 한번 읽어보시고 아래 문제 풀어보세요. 선생님 10분 드릴게요.
볼까요? 자, 27쪽.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에 거치면서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는 진화라고 하죠. 예? 자,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생물이 진화하는 과정을 처음에 전제 조건이 뭐랬지? 과인 생산과 변이라고 했고 환경 변화에 대해서 생존 경쟁이 일어나면서 자연 선택돼서 유리한 형질만 계속 유전되고 그 형질로 진화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생물은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자연 선택되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1번 봅시다. 생물의 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거죠. 자, 한 세대 내에서 빠르게 일어납니까? 아니요. 진화라는 것은 빠르게 일어나지 않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일어납니다. 자,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이 되죠. 맞는 말이고. 진화의 결과 지구의 생물종이 다양해졌고, 진화는 우수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자연 선택되니까 무수한 형질이 아니라 환경 변화에 유리한 형질이 선택되죠. 그래서 X가 되겠지. 자, 2번 봅시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거죠. 자, 다윈은 변이와 자연 선택을 종합하여 생물의 진화를 설명했죠. 맞는 말이고.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자손을 낳는다. 맞죠? 자, 3번. 아니,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 더 많은 자손을 남기죠. 바위는 개체 사이의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유전의 원리를 이용해서 설명했습니까? 이거는 한계점이었죠. 그래서 틀렸죠. 3번. 다음은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핀치의 종이 다양해지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자,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한 종의 핀치 무리가 갈라파고스 제도로 건너와 각 섬에서 부리의 모양과 크기가 다양한 핀치가 태어났다. 각 섬의 무슨 환경? 먹이 환경이 되겠죠. 먹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핀치새가 자연 선택됐겠죠. 자연 선택되었고 이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고 누적되어 각 섬마다 살고 있는 핀치의 종과 달라졌겠죠. 자, 뒤에 넘기다 보시면 30쪽에 15번, 그 다음에 31쪽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15번 봅시다. 다음은 다윈의 연구 내용이다 하면서 찰스 다윈의 존 기원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자연 선택을 증거로 제시한 것이 나와 있죠. 핀치의 자연 진화 과정을 다윈의 자연 선택설로 서술하랬어. 자, 그러면 다윈의 자연 선택설 네 가 단계가 있었죠. 자, 첫 번째가 뭐였냐? 과잉 생산과 변이었죠. 자, 두 번째가 뭐였으냐면 생존 경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자연 선택이 됐고, 그 다음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애들만 유전되고, 거기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는 진화가 일어났죠. 자, 이 네 단계를 우리가 다 언급하면서 서술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한 종의 핀치새가 갈라파고스 제도의 각 섬에서 부리 모양이 다양한 많은 수의 핀치를 낳는다. 그리고 핀치는 먹이를 두고 경쟁을 하였고 이게 생존 경쟁이 되겠지. 각 섬의 먹이 환경에 적합한 부리를 가진 핀치새가 자연 선택되었다. 여기까지는 자연 선택에 대한 것을 언급했죠.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서로 다른 종의 핀치로 진화하였다라고 이 네 단계를 다 언급을 해줘야겠지. 하나라도 빼먹으면 돼? 안 되죠. 그래서 잘 서술해 보시고. 자, 1번 봅시다. 실력 문제 1번. 자, 홍학의 몸 색깔에 관련된 자료이다. 자, 몸 색깔이 붉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어린 홍학은 몸 색깔이 회색이지만 자라면서 먹이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붉은 무늬가 된다라는 것. 붉은 무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자, 현질이 자, 유전적 원인에 의해서 그리고 환경 변화 비유전적인 거겠죠. 그래서 환경 변화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자, 이 붉은색은 어떠냐? 환경에 의해서 어떤 환경? 먹이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나타난다라고 언급돼 있죠. 그래서 먹이 종류와 양에 따라서 이 붉은색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이게 뭐야? 비유전적 원인, 즉 환경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것은 유전이 일어나? 유전이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원래는 몸 색깔이 무슨 색이었어? 회색이었다. 이거 뭐야? 유전적인 원인이겠죠. 그래서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를 잘 구분을 하셔야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기억은 유전자로부터 합성되는 단백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형질이다. 기억이 회색이라는 거니까 회색은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전적 변이 맞죠?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것이고 니은은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긴 형질이다. 이건 돌연변이가 아니라 환경 변화에 의해서 생긴 거죠. 그래서 비유전적 원인이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될 것이고 자, 이 환경 변화에 의한 것은 자손에게 유전됩니까?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답은 기억이 맞겠지.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형질이 유전적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느냐, 아니면 비유전적 원인, 환경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느냐를 잘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자, 32쪽으로 가봅시다. 자, 변이가 일어나고 그 환경 변화가 변이가 많은데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환경에 적응한 애들만 생존 경쟁에서 의해서 자연 선택되었다. 그러면서 종이 다양해졌죠. 자, 그러면서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뭐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봅시다. 자,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유전자의 다양성, 그리고 생물 종의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자, 같은 종에서 자, 개체마다 서로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나는 형질이 있죠. 이 사람
눈으로 이 얘기를 하자면 선생님 전에도 설명했었지만 눈동자의 색 같은 거.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가 달라서 다양한 형질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예시를 보게 되면 바지락은 개체마다 껍데기 무늬와 색이 다르다. 이건 유전자 차이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같은 바지락만 이야기를 해야겠지. 같은 종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펠리코니우스 나비는 개체마다 날개 무늬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헬리코니우스 나비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별 불가사리는 개체마다 무늬와 색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에 의해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지락 껍데기 무늬를 얘기하든지 아니면 색을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펠리코니우스 나비 같은 경우는 날개 무늬를 이야기하든지 날개 무늬가 형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별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무늬를 이야기하는지 또는 색을 이야기하는지 어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할 때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겠죠. 자, 이럴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환경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개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즉, 멸종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겁니다. 자, 1845년도에 자, 영국의 아일랜드 섬 알죠? 아일랜드 섬에서 자, 감자를 생산했어. 자, 근데 감자는 어떻게 번식을 하느냐? 영양 번식을 하죠, 주로. 자, 영양 번식은 뭡니까? 유성생식이 아니라 무성생식의 한 종류죠. 자, 예를 들어서 감자를 오래 저장하다 보면 싹이 나죠? 그러면 싹을 어때? 그 싹을 쪼개가지고 심으면은 또 어때? 줄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또 감자가 생긴단 말이야. 그럼 어때? 그 감자 기존에 A라는 감자가 있었어. A라는 감자를 쪼개가지고 내가 심었단 말이야. 그러면 또 다른 개체가 많이 나오겠죠? 개체라는 게 나오는데 이 A라는 이 감자와 자손들이 유전적으로 봤을 때 어때? 차이점이 있어? 없어요. 없죠. 이게 영양생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유전적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 근데 184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감자 입마름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영국 아일랜드 섬에는 단일 품종만 심었어. 한 품종만 심었다. 그러면 이 품종이 자, 이 감자 입마름병에 약해. 그럼 어때? 이 감자들이 다 죽게 되겠죠? 다 죽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감자 농사가 완전 망치게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사람들의 뭐 주식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자, A라는 품종만 심은 게 아니라 A부터 B, C, D 이 다양한 품종을 심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A라는 품종이 감자 입마름병에 가장 약하고 뭐 다양하겠죠? 뭐 E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한다라고 쳤을 때 감자 입마름병이 오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멸종되진 않겠죠, 감자가. 에?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교재에 나온 바나나를 또 한번 봐봅시다. 자, 바나나는 원래 씨가 존재해. 근데 우리가 씨가 있으면 먹기가 불편하죠. 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씨가 없는 그로미실 품종만 우리가 심게 됩니다. 어떻게 심냐? 땅속에 줄기를 잘라서 옮겨 심었다. 이게 뭐야? 영양생식이죠. 즉 무성생식의 한 방법으로 번식시켰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떠냐? 1950년대 말에 곰팡이가 유발되면서 한이맛병이 유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로미실 품종이 다 멸종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후에 이 하나맛병의 저항성을 있는 캐번디시 품종을 재배하고 있죠, 지금 현재.
하지만 이 곰팡이 변종이 생기면서 다시 위협하고 있죠. 캐번디 씨를. 그래서 바나나가 요새 많은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환경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멸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시키는 게 종 다양성을 유지시키는 것처럼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게 좋다라는 얘기가 되죠. 결론적으로.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가 뭐냐? 종 다양성입니다. 자, 앞에서 말하는 것은 유전적 다양성이었어. 같은 생물 종에서 유전자가 서로 달라서 다양한 형질을 나타내는 게 유전적 다양성이었고, 종 다양성이라는 건 뭐냐? 일정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를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일정한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종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고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다. 종도 많아야 되고, 어때야? 그 종들이 고르게 분포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래 그림을 한번 봐봅시다. 가와 나에 보면은, 자, 전체 식물이 몇 개냐? 양쪽에 보면은 총 개체수가 20이고 20이죠. 개체수가 똑같아.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종 다양성이 더 높냐라는 것이죠. 보니까 가 같은 경우는 A라는 품종이 5개, B가 6개, C가 6개, D가 3개죠. 하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A가 1개, B가 2개, C가 16개, 그 다음에 D가 1개죠. C라는 품종이 가장 많네, 그쵸? 이 뭐야? 고른 정도. 어떤 종이 더 고르게 돼 있느냐? 여기 가가 어때? 여러 종이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이 조약, 가 지역이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의 개체 수는 같지만 뭐야? 여러 종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정도를 우리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서식하는 생물의 종수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분포 비율이 균등할수록 우리는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야? 생물 종의 수만을 고려한 게 아니라 분포 비율이 균등한 정도도 우리가 종 다양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복잡한 먹이 구물을 형성하겠죠? 그러면서 생태계 안정이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자, 일정한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우리는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한다. 자, 생태계가 뭐냐? 환경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륙, 해양, 분포, 위도, 기온, 강수량, 즉 이러한 환경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 뭐 열대우림, 갯벌, 습지, 산림, 초원, 사막, 호수, 강, 바다 이러한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할수록 생태계 다양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갯벌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떨 때는 바다고, 어떨 때는 육지가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육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애들도 존재하고, 바다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애들도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리고 열대우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열대우림은 뭐야? 강수량이 많죠? 강수량도 많고, 기온도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식물들이 존재하죠. 자, 그 많은 식물들 사이에서는 뭐야? 여러 종류의 동물이라든지 세균, 균들도 존재하겠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미생물도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열대우림이 가장 어때? 종 다양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갯벌이 갖는 습지 역시도 육상 생태계와 수생태계에 있는 왕충지대로
두 생태계 자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생물 종이 공존하기 때문에 종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자, 그럼 우리가 논에서 벼만 키우죠. 벼 말고 다른 것들이 자라는 뭐야? 잡초라고 뽑죠. 자, 이건 뭐야? 종 다양성이 높은 거야? 낮죠. 그래서 우리가 경작지 같은 경우는 종 다양성이 낮다.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생물 다양성 요소가 우리가 다 세 가지가 있었죠.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 자, 이 세 가지. 즉, 유전적 다양성이 높게 되면은 종 다양성이 높아지죠. 자,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조형 다양성도 높아지겠죠. 종 다양성은 생태계 평형을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생태계가 다양하면 생물에게 다양한 서식지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 세 가지가 다 뭐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각각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하느냐? 자, 생물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죠? 그래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더라. 그러면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물이 다양할수록 생태계 안정을 유지시키기가 쉽다라는 얘기가 되겠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이 생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생물 자원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활에 또는 다른 활동을 할 때 이 생물 자원이 많을수록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더 유리하겠죠. 자, 그럼 이 생물 자원들은 뭐가 있느냐? 자, 이러한 생물로부터 우리가 의식주의 재료를 제공받는다라는 겁니다. 보시죠. 우리 모카로부터 면을 얻고, 양으로부터 뭐야? 약물을 얻고 누에로부터 비단을 얻죠. 그래서 이러한 섬유의 원료를 자연으로부터 제공받죠. 자, 우리가 먹는 것이죠. 벼, 밀, 콩, 옥수수 다양한 것들이 우리 먹는 것에 주식에 사용되고 다양한 것들이 식량으로도 이용이 되더라라는 거죠. 주, 사는 지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무라든지 풀, 이러한 주택의 재료 역시 자연으로부터 얻는다라는 거죠. 자, 의약품의 원료를 또 제공받죠. 자, 생물 자원으로부터 의약품의 원료를 받는데, 자, 뭐냐, 버들나무. 첫 번째가 버들나무죠. 버들나무로부터 해열 진통제의 원료를 얻고, 조팝나무로부터 역시 해열 진통제의 원료를 얻죠. 자, 그리고 디기탈리스로부터 신장병 치료제의 원료를 얻고, 푸른 곰팡이로부터 항생제 원료인 페니실린을 얻죠. 자, 이거 잘 기억해야죠. 버들나무 해열 진통제, 조팝나무 해열 진통제, 디기탈리스 심장병 치료제, 푸른 곰팡이 항생제 각각의 원료를 얻는다. 자, 그리고 에너지 역시 이 생물 자원으로부터죠. 바이오 에탄올 같은 경우 녹말로부터 많이 얻죠. 그래서 뭐 바이오 에너지를 하다 보면은 식물 같은 경우도 많이 식물로부터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에너지 역시 생물 자원으로부터 얻는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사회적 심리적 가치. 자, 우리가 쉴 때 산으로 놀러를 간다든지 그러면 산에 가서 뭐 휴식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바다로 간다든지 여러 개의 생태계가 사람에게 휴식
장소를 제공하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죠. 그리고 관광 자원도 제공을 해준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 이쪽이야 32쪽부터 34쪽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35쪽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볼까요? 자, 생물 다양성에는 자,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같은 종에서 개체마다 유전자가 달라서 다양한 형질을 나타내는 게 유전적 다양성이죠. 그리고 이 유전적 다양성은 종 다양성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자, 두 번째, 일정한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 이게 종 다양성이 되겠죠. 그리고 생태계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일정한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 이게 생태계 다양성이 되겠죠.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생물로부터 우리 인간의 생활과 생산 활동에 이용되는 모든 생물적 자원을 우리는 생물 자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생물 자원으로부터 의식주 재료, 의약품 원료, 에너지 생산 등에 이용이 되죠. 자, 1번 봅시다. 자, 가가 생태계 다양성이 되겠죠? 가가 생태계 다양성. 나가 종 다양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다가 유전적 다양성이 되겠죠? 자, 다음은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이해이다. 유전적 다양성에 대하면 종 다양성이면 생태계 다양성이면 생이라고 쓰시오. 제주도에는 해안, 산, 습지, 초원, 생태계 다양성이 되겠죠. 바지락은 개체마다 껍데기 무늬와 색이 다르다. 유전적 다양성이 될 것이고 숲에는 참나무, 소나무, 다람쥐 등이 서식한다. 이게 종 다양성이 되겠죠. 자,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 종 다양성은 일정한 지역에 사는 생물 전체를 포함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유전적 다양성은 생물 종에 관계없이 개체마다 다양한 형질을 나타내는 걸 말합니까? 아니죠. 생물 종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같은 종에서. 자,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집단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될 가능성이 높죠. 맞는 말이고. 생태계 다양성에는 구성 요소 사이에 상호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상호작용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게 되죠. 자, 4번 봅시다. 그림은 면적이 같은 두 지역, 가와 나에 서식하는 생물종 A부터 E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에서 생물종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가는 5종이 될 것이고 나는 지금 C가 없죠.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래서 나는 4종이 되겠죠. 자, A는 가에서 두 개죠. 가부터 먼저 해보자. A는 두 개고, B는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고, C는 하나고, D는 하나, 둘, 세 개죠. E가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자, 나지을 봅시다. 나는 A가 하나, B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C가 하나, 이게 C인가? C는 없죠. D가 하나, 두 개고, E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그래서 가의 총 객체 수는 13개. 나도 역시 13개가 되겠죠. 자, 종 다양성이 더 높은 지역. 종이 많고 다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포도 균등해야 돼. 그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가 우선 더 많죠. 객체 수도 많고. 나에 비해 균등하죠. 그래서 가가 더 높은 지역이 되겠지.
자, 5번 생물 다양성의 가치와 생물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거 물어봤죠. 생물 다양성이 낮을수록 생물 자원이 풍부해집니까? 높을수록 풍부해지겠죠? 그래서 X가 될 것이고.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가 낮은 한 생태계보다 높은 생태계가 낮은 생태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 맞죠? 생물 자원으로부터 의약품의 원료를 얻을 수 있고 생태계 자체는 생물 자원의 효용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한테 심리적, 사회적 가치를 주죠. 관광 자원을 제공한다든지 여가 활동의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그러한 효용 가치가 있죠. 그래서 X가 되겠지. 자, 앞에 과제 안내줬었죠, 선생님이. 앞에 과제 몇 페이지냐? 20쪽인가? 18쪽, 17쪽부터. 여기 안내줬었죠. 17쪽부터 21쪽까지 풀어오시고. 여기 화요일인가? 네. 우리 목요일 날 만나지? 네. 풀어오시고. 많진 않죠? 풀어오고. 금방 풀으면 되나? 앞에 여기 변이는 풀어갖고 와야겠지? 그쵸? 오늘 자연 선택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28쪽부터 31쪽까지 풀어가지고 오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